수의 1심 선고가 무려 23일이죠. 오늘 방송하는 게 21일이고 22일이고 23일인데 어떻게 봅니까? 요거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평론의 비상식 같은 건데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한 대로 안 맞아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특히 사법법조계가 저거 해임될 거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해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못해.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정경심 교수 건도 누가 봐도 이건 무죄잖아요. 근데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그런 나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측 가능한 나라가 돼야지. 재판하는 거 봤더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경심 무죄여야 돼. 근데 그중에 하나를 유죄를 때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입시 비리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표창장 위조 여부가 입시 비리인 거고 사모펀드 의혹도 사실 그 무죄로 거의 밝혀졌잖아요. 실제로 그 수익을 본 게 없고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에 더 가까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그 펀드를 직접 뭐 운영했다 이런 의혹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그 판결들을 보면 그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윤석열 그 총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그런 행태들을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대로 나올까? 거기다가 검찰이 구형한 그 7년이라는 이런 그 숫자 앞에서 법원이 그 검찰의 최소한의 이 체면을 챙겨주기 위한 뭐 최소 6개월, 1년 이 정도라도 만약에 형량이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판사들을 그 개별적으로 사찰했다는 이런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불법 사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거는 검찰하고 법원의 카르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실 15개 혐의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3개잖아요. 표창장하고 사모펀드하고 그 합쳐져서 증거인멸. 여기서 이제 그 표창장을 제외한 처음에 증거인멸 탄핵되고 사모펀드 탄핵되고 표창장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뭐 저는 그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그 조국 장관은 뭐 이렇게 참전을 하고 37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나노라인 정경심 교수가 막 이렇게 했다면 그 얘기했던 거 전 거기에 사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7년을 구형을 했던 말았던 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낮은 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사실 죄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네, 구성 요건이냐 뭐 위법성의 문제 뭐 아니면 그 책임의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죄가 인정된다 안 된다 문제하고 결국 마지막에 형의 선고의 문제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상당히 우리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이 정도면 잘 싸웠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나오고. 현실적으로는 한 징역 6개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6개월 이상 구속돼 있는 상태에 수감됐었기 때문에 징역 6개월 나오면 끝나는 거지.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검찰이 조국 장관 청문회 하던 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던 바로 표창장 건이잖아요. 근데 골 때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봐봐.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 깊이 들어가지 말고 생각해 보죠. 표창장 원본이 없어. 원본이 없다고.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조작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검찰이 너무 지금 과몰입해가지고 사건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원본을 봐야 조작인지 아닌지 볼 거 아니에요. 사본 갖고 조작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기소라고 하는 것,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주장하며 이 혐의를 갖고 재판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조작했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야.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조작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난 법적인 상식으로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원본이 있어야 이걸 증명을 할 거 아니야.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 불가능. 그러니까 사실은 기각사유 이건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것을 기소했을 때 기각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구속 기간이 6개월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벌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일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검찰하고의 관계도 완전히 검찰의 그 기소부터 구형까지 싸그리 무시하는 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상 청구 과정에서 또 검찰이 또 대항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징역 6개월 때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상황이. 예. 그동안 검찰이 했던 거에 대한, 검찰이 그렇게 난동을 부렸던 거에 대한 면죄부까지 주는 효과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법원이 보인 행태를 보면 징역 6개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게 보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그거 하나하고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 거는 그러니까 조범동 재판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이걸 크게 뒤집을 만한 건 안 나와. 그러면 지금 사실상 남아 있는 게 자잘하게 이제 이 두 가지 범죄 혐의 말고 증거 인멸 교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큰 줄기인 사모펀드나 표창장 위조, 그러니까 입시 비리 관련한 것들은 사실상 무죄에 준하는 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검찰이 이런 것들이 무죄가 나올 걸 대비해서 증거 인멸 교사 같은 걸 또 집어넣음으로써 어떻게든지 하나를 엮으려고 할 거라고 하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사활을 걸고 있는 재판이란 말이야. 왜? 조국은 사모펀드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하면 안 된다라고 로비로 시작했던 것이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그게 하나가 깨진 게 조범동 재판에서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었고, 그리고 표창장 위조 의혹은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죠.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동하기 위해서 청문회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기소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무죄에 준하는 걸로 나오면 윤석열 이 개새끼는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영장 나왔던 거 구속됐던 문제는 사실 이제 본안 심리 부분, 재판 부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이제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고, 또 영장 발부율이 워낙에 높은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구속영장은 그냥 이번 최종 결론하고 1심 결론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조범동 재판은 이제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끼리의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온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그렇다고 반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지금 봤을 때 신빙성이 없어서요. 그쪽이 지금 여러 번 틀어졌죠. 틀어져서 증거력 인정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제 전 이제 좀 약간 그런 신기 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케이. 네, 여기서 자. 마지막에 추미애 조국 두 개가 재판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끝난다. 뭘.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돼서는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가 깨지면 거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거 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 관련돼서는 정경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 수준으로 나오면서 끝나고 우리는 작년처럼 12월 말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끝날 거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온갖 수작질로 내년 7월 달까지 민주당을 힘들게 할 거다. 공감.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못 견딜 수준의 것은 아니다. 왜? 윤석열은 이미 정파성을 띄워버린 사람이야. 문재인 정부를 위태롭게 할. 그러니까 윤석열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기 시작하면은 민주 쪽에 계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알아버렸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총장직을 계속 내년 7월 달까지 수행하더라도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다. 문제는 윤석열이 지금 최소한 인간이라면 자기가 사활을 걸고 한 수사잖아요. 자기 인정도 했잖아. 이거 내가 시킨 거 맞다고. 그래서 조국 장관 내 가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초반에 한 달 안에 70개를 쳤어요.
그걸 다 내준 법원도 정말 말 같지 않은 거. 그러다가 나중에 자잘하게 하면 거의 뭐 영장 사실상 친 게 거의 한 100건 가까이 돼간다 그러던데 그 사건 내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조국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정경심의 사모펀드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를 갖고 왔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사건을 어떻게 트냐면 조국 장관의 유죄수 관련한 무마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양아치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1심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를 잘못해 가지고 사퇴하는 경우는 없긴 하죠.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자기 직을 걸고 싸운 일종의 하나 사건이에요. 물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유죄 나왔으니까 됐지 증거인멸 거사 같은 게 유죄로 나오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사모펀드 관련한 입시비리 관련해서 의미 있게 유죄가 나오면 바로 윤석열은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정치적 수사를 했으면 그 결과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조금 진짜 꼭 해야 될 말 아니면은 제가 넘어갈게요. 하실래요? 하지 말란 얘기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경원도 있고 할 말이 많아 지금.